네, 오늘도 그 주님 위에 계시다는 광고주님의 저희 광고 들어주신 활력보스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은 피로 개선 및 활력 케어가 필요한 남성들을 위해 홍삼을 원료로 한 활력보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활력보스는 국내산 6년근 홍삼과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 원료인 아연을 더한 액상형 앰플 제품으로 과도한 업무와 잦은 회식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신경이 쓰이거나 부모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선물을 찾으시는 분은 귀한 원료로 만든 활력보스를 추천합니다. 남자의 자유와 자신, 피로회복이 필요한 남성을 위한 맞춤 활력보스. 판매 수익금은 장학사업 등 교육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네, 활력보스입니다. 보스. 네. 보스고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병. 전 지금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솔직히 진짜로 여기 오기 전에 2개를 먹고 왔어. 진짜? 지난번에 여기서 주신 그거. 아, 네. 그럼요. 이거 먹고 방송하는 거랑 안 먹고 방송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 진짜? 2개를 먹고 왔어, 지금. 그래서 오빠가 오늘 좀 텐션이 업이다. 예. 아니, 저도 방금 마셨잖아요, 오빠. 기분이 네. 어때요? 이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불량식품 뭐 음료수 먹는 거 같은 거 아니고 진짜 진득한 홍삼액을 먹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근데 또 입이 그렇다고 너무 쓰지도 않아. 쓰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손 안 가. 먹을만 한 딱 그 네, 정도에.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한 복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마시잖아요. 죽어요. 이 정도 딱 크기가 딱 맞고요. 맞아요. 특히 남자한테 좋다는 게 이게 남자 활력인데 남자의 피로나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주는. 남자뿐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남자한테 가장 좋고 맞아요. 당연히 여자들한테 상관없죠. 남자 이게 정말 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거? 수익금은 장학사업 등 교육 지원으로 쓰인다. 그렇대요.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원료 좋잖아요? 원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주원료가 홍삼 6년근을 쓰고요. 네. 아연도 주원료로 들어갑니다. 부원료들도 약간씩 있습니다. 밀크, 시슬, 알시조, 간 보호하는 거, 오미자도 있고요. 인삼 열매도 있고, 테아닌도 있고요.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마카도 있습니다. 소팔메토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여러 가지 주원료, 부원료를 통해서 활력이나 면역력,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야, 술 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기 밀크시슬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주량이 한 2-3배는 늘어난다고 해요, 진짜. 숙취도 없고. 그렇죠. 이게 이미 이 안에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네. 오빠 너무 주신 거예요? 뭐요? 요즘 술을 사랑하시잖아. 요즘 뭐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할까? 네. 드시고 소를 더 드실 수 있어서 원료 너무 좋고요. 또 어디서 만들었느냐?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에서 이거가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공신력이 생기니까요. 그거 보셨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일 하잖아요. 장학사업도 교육 지원으로 쓰여진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진짜 최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에서도 그리고 많은 그 질병들에서 면역력을 일단 챙겨주니까 온 가족이 한번 섭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야 돼요, 이거? 어디다 연락을? 자, 어디냐? 구매 공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세브란스 케어 위고몰입니다. 네. 그리고 364-3332, 02-364-3332로 연락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킹메이커를 얘기해 보려고 사실 그쵸? 킹메이커는 이런 거 입는 줄 알았어. 실제로 킹메이커는 우리는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윤환이라고. 저번에 허주. 일본 같은 경우는 세지마 류조라고 해서 이토추 상사의 회장인데 네. 당시에 모든 총리들은 그 세지마 류조가 만들었고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만들었어요. 이 세지마 류조가 일본 관동군 장교 출신이었거든요. 네. 일본군 출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플랜 같은 거 다 코치해주고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 집권한 다음에 이제 그 김종필 소개를 해가지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세지마 류조 회장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사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킹메이커가 그럼 되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킹메이커들이 많아요. 우리가 조선 건국할 때 이제 정도전을 네. 이성계의 킹메이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거의 정론이고. 맞죠. 왜냐하면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컨츄리 꼬꼬였어요. 봐봐요. 이거 탁재훈의 신청이네요. 이성계는 고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원나라 땅에서 태어나고 원나라 말을 배웠고 원나라 관리를 지냈던 원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물론 아무 커넥션도 없고 잘하는 건 활 잘 쏘는 거 백발백중.
외구 전멸. 그죠. 황산대첩에서 외구 전멸. 이건 있었지만 아무 정치적 그 백그라운드가 없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봐요. 아무런 정치적 그 백그라운드와 서포트하는 세력이 없는데 뭐 정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 나라를 건국했다? 여기 의문점 퀘션 마크를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성계는 뭐라고 할까? 어떤 거대한 세력의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 그럼 이 세력이 누구였냐? 이건데 이걸 이제 신진 4대부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신진 4대부 세력의 넘버원은 누구였냐?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이 그러니까 자기가 전면에 나간 결이니까 이성계를 앞으로 내세우고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이 정도전이 왕이 누가 되든지 간에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게 돼요? 왕이냐? 신하죠. 제도니까요. 제도가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신권 정치라 그래. 신권 정치. 그래서 정도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제도가 갖춰져 있으면은 정말 성군이 오던 띠리디디디디 이런 왕이 오던 간에 그렇지. 나라는 제대로 굴러간다. 돌아간다. 이 시스템 만들자 했는데 거기에 빵! 반기를 든 게 누구냐면 킬방원. 이방원.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보시오. 숙부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 전주희 씨가 만든 나라를 완전 핫바지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강력한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뭐 신하가 다스리는 신권 정치? 그러니까 자기 바지 사정이라는 거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는 뭐 오늘 킹메이커 얘기를 하는데 정몽주도 충신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정몽주가 위화대군 할 때 누구 편이었을까요? 위화대군은 알잖아요. 알아요. 명나라 치로 이제 원나라 치로 이제 맞죠? 명나라. 명나라 치로 주원장 치러. 가다가 빠관 돌아오란 거. 빠고 최영 장군 뭐 이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정몽주는 이 정도전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충신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진짜 충신은 최영이지. 어떻게 굳이 고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까지도 뭐 예컨대 뭐 우왕, 뭐 창왕, 공양왕 쭉 갈 때까지 정몽주가 계속 있었고요. 정몽주는 그거가 싫었던 거예요. 이성계의 이시조선에 들어쓴다는 걸 싫어서 죽음을 당한 거고요. 예컨대 정도전은 이시조선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신권 정치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달리 평가해야 됩니다. 정말 기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위화도 해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신자예요. 정몽주도 배반자라고 보기 맞아요. 다른 뭐 조선시대 보면 킹메이커들 많아. 대표적인 게 한명회죠. 한명회 신숙주. 한명회는 대단한 킹메이커. 한명회는 자기가 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양대군 세조가 죽었잖아요. 네. 여러 복잡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양대군 세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예조 이제 그 아들이 왕이 올라갔는데 금방 죽어요. 네. 다음 왕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당시에 왕의 세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왕위 계승순위 3위였던 자을산군이라고 있었어요. 네. 자을산군 제를 왕으로 만들자. 얼떨결에 왕이 됐어, 자을산군은. 네. 나는 왕이 될 1위, 2위, 서열 3위예요. 왜 자을산군이 올라갔냐? 다음 왕이 됐냐? 자을산군의 장인어른이 바로 한명이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이 누구더라? 성종?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예성. 뒤에 계속 해봐요. 예성.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준, 연준, 인명선, 또 광인효현, 숙경영, 또 정순원철 고순. 다네. 야. 이거는 제가 항상 다네. 네. 그래서 성종이 어부지로 됐고 성종은 한명회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한명회가 그러니까 한명회가 지목을 한 거예요. 저기 자을산군 내 사위 지금 왕이 계성 순위가 3위인데 쟤를 왕으로 합시다. 그래서 성종이 됐는데 아무튼 근데 한 명이 나중에 부관참시 당했다고 했죠. 그거는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잖아요. 네. 연산군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특히 폐비윤씨 관련돼서 연산군 입장에서 이 한명회가 문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죽었던 걸 다시 부관참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성종의 와이프가 이제 공해왕후라고 있었어요. 공해왕후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한명회의 딸이야. 그러니까 성종이 사위가 됐겠죠. 네. 근데 얘가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공예 왕후가 한명의 딸이 아들을 못 낳고. 이제 다른 이제 후궁을 붙인 거예요. 이제 패비 윤 씨인데 당연히 패비 윤 씨는 이 왕비를 싫어했겠죠. 그렇겠죠. 이 자리 얘가 빨리 죽어야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고. 왕이니까. 그리고 또 한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패비 윤 씨가 밉지. 자기 딸을 내치려고 하니까. 근데 야사예요, 야사. 별의별 저주를 당한 거예요. 이 패비 윤 씨가 중전 죽으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전이 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 네, 네. 죽어버렸어. 네. 한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패비윤 씨가 원수가 된 거예요. 거죠. 자기 딸을 그럴 수 있지, 또. 내 딸 죽인 년이라고. 아빠 그러고 입장에서. 이제 야사에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 야사에 정사에 가까운데 이거 막 쌩들내면서 싸웠다고 했어. 긁어버려서 이제 용안에 보고 이제 그래가 사실 쫓겨나는 계기도 그랬죠. 됐고 네. 그만큼 포악했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네. 되거든요. 윤 씨가. 패비 윤 씨가. 그래서 한명회가 내 딸 죽인 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윤 씨를 패서인 하기인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연산군이 알게 되니까 사약 죽었다고 돼 있었는데 더 죽이는 방법이 부관 참시 시체 꺼내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명회는 그 뒤에 다시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 때 그 한명의 위상이라는 건 어마무시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권력. 최고 권력이죠. 왜냐면 압구정이 한명회 그 정자 터잖아요. 압구정. 네, 네. 압구정이라고. 당시 그 뭐라고 할까 한강변의 그 대규모 정자는 왕실 정자만 여기서 말하는 정자는 그거 아니에요. 왕실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왕실의 그런 정원 정자보다 더 크게 이제 한명회가 압구정 정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나 화려하다 보니까 명나라 사신들이 올 때마다 소문 듣고 온 거지. 왕한테 성종 안 보고 저기 한명회 대감의 그 압구정이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아방궁 가보고 싶다. 한번 나도 구경 좀 인증샷 좀 찍고 싶다. 근데 성종은 이제 삐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장인이지만 아니 왕실 정원을 놔두고 저쪽 압구정으로 가? 부글부글 하고 있다가 싫지. 명나라 사신이 왔어.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압구정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장인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지금 명나라 사신이라고 인사하시라고. 니하오, 니하오. 지금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거기서 잔치 한번 열게 해달라고 했더니 한명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싫다고. 왜? 바빠서. 그래? 떼붙이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이 왕실 다른 정원에서 이제 연회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명이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오버한 것 같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종 보고 자기 사위 보고 전하 우리 압구정에서 내가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왕실 전용 천막이 있어요. 이 왕실 잔치에만 쓸 수 있는 천막이거든요. 기름칠을 해가지고 봉황 같은 게 봉황이 그려져 있고 그거 빌려주시면 내가 거기서 잔치하겠다고. 네. 여기 덧빚인 거야. 여기에 성종이 이 장인어른 드디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 야만 열었어. 그럼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모든 권력을 뺏어버리고 유배는 못 시키고 네. 당시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 이제 모든 권력을 뺏어버리고 이제 핫바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격분한 한명회가 얼마 후에 죽어버려요. 또 왜요? 열받아서? 열받아가지고. 어머, 성질 못됐네. 못됐죠, 한명회가. 오래 살았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조 때부터 예성, 연주, 임명, 문단세, 예성 3대에 걸쳐서 최고의 권력자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빨리 태어나가지고 칠삭동이라서 그렇다고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사육신이라고 들어봤죠. 네. 단종을 이렇게 하려고. 사육식 생육신. 네, 6명의 그 죽음으로써 충신. 단종 충신들 그 사육신들 중에 이제 그 죽이려고 했던 이게 맞나? 뭐 유흥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수양대군 모셔놓고 이제 죽이려 하는 그거를 다 이제 간파해가지고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을 조언을 잘해서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가장 머리가 좋은 자기 참모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킹메이커죠. 킹메이커고 또 이 한명회는 약간 책략가면 신숙주 같은 사람은 네. 생략가는 아니고 어쩌면 세종 때부터 지편전 학자인데 되게 최고로 천재인데 네. 이 사람은 그냥 또 세조한테 붙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성상문이나 박팽령 같은 사람인데 친구인데 이 둘이는 죽고
신숙주는 끝까지 그쪽에 살아가지고 붙었고. 영의정까지 해먹고. 그래서 우리 숙주나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숙주나물. 녹두. 네, 숙주나물은 잘 상하고 잘 변한다 해가지고 숙주나물. 진짜 상해. 신숙주, 숙주나물이라고 그리고 표현하죠. 또 뭐 이 그래서 킹메이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가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여불리도 여부리도 있고, 있고요. 그 진시황을 만들었던 여불리도 있고 한데 우리 역사에 국한에 보면 흥선대원군 그것도 킹메이커죠,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죠. 킹메이커죠. 흥선대원. 고종 아빠. 고종은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고종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고종은 아예 그러니까 왕과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아예 그러니까 이씨예요. 전주 이씨일 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얼떨까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종은요. 철종은 그래도 맞잖아. 철종은 거기 사도세자 있잖아요. 뒤주에 갖춰준 사도세자에 뭐 어떻게 연결된 그 왕족은 맞아요. 직계 왕족이에요. 왕족. 철종은. 강화도령. 강화도령. 철종은. 네. 뭐 강화도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지만 올라가면 사도세자야 바로. 근데 이 흥선대원군의 이하응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꿈에도 왕자의 이응도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요만큼도 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관계가 없죠. 근데 그냥 아버지가 먼저 만든 거야. 아버지가 그 뭐랄까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랬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네. 내가 왕이 되려면 분명히 그 집권 세력에서 날 인정 안 해줄 것이다. 어.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혀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이게 그 섭정을 했잖아요. 뭐 그냥 자기가 왕이지 뭐. 근데 나중에 10년 동안 그 섭정을 하다가 네. 고종이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은 다음에 이제 슬슬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대가리 다 컸는데. 물론 우리 아버지가 날 왕 만들어줬지만 뭐냐고 이거 아니 아버지가 지금 내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고 이러 부글부글 끓고 있던 찰나에 옆에서 누가 민비가 여보 이제 당신이 이제 권력 가져야 될 때가 되는데 어떻게 좀 우리 좀 그렇게 해봅시다. 결정적으로 민비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냐면 이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아무리 지금 그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없어. 아무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왕 아빠라는 아빠죠. 것뿐.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중에 저기 이제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겪으신 분인데 네. 되게 대쪽이에요. 상소를 쓰게 만들어요. 지금 왕실 이 멤버 가운데서 아무런 명분도 없고 집권 근거도 없는 사람이 지금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딱 상소를 올려요. 고종 앞에.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요.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옳은 일이다. 말이다. 이대로 실시하도록 하여라. 해서 그날로 바로 흥선대원은 아웃.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민비가. 민비. 몇 촌이냐면 예컨대 이제 정순, 헌철, 고순이잖아요. 영조의 사도세자의 정조가 아들이죠. 사도세자 아들이 네, 정조고 정조의 아들이 효명세자가 있죠. 효명세자. 죽었죠. 말고 그다음에 이제 정순, 헌종, 철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철종하고 헌종에는 7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7촌 아재일 겁니다. 네. 7촌인데 이재면이 이제 고종이잖아요. 맞아요. 17촌이에요. 17촌이면 누나하고 내 정도보다 아니, 더 멀 거야. 아니, 그냥 형님하고 그냥 남이야 남. 그냥 지인이야, 지인. 지인도 아니야. 지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씨야 그냥. 17촌이면 지금 동네 가보면 대충 17촌은 다 있어요. 그렇겠죠. 연결해 보니까 남을 갖고 아니, 왕을 만들어 준 거예요. 밀양박 씨잖아요. 네. 지금 앞에 가서 홍대 앞에 가서 밀양박 씨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17초 나온다니까. 17촌 안에 다 만납니다. 대부분 17촌 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시킨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킹메이커인지 진짜로. 그 선조 같은 경우에는 그 세 손이었잖아요. 그렇죠. 손자. 선조도 그렇고 나중에 뭐 철종도 그렇고 뭐 철종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올라가면 사도세자까지 가요. 사도세 그런데 갑자기 17촌이 왕이 됐다. 누가 만들었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시대 이웃보다 최고의 킹메이커는 일단 조선 건국 초기에는 정도전. 전도전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한명회. 한명회.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흥선대원. 흥선대원 이항. 이거는 킹메이커 정도가 아닌 게 흙뿌리를 금으로 만든 게 똑같은 거예요. 모래를 주워가지고 이거 금이에요. 그럼 금이 된 와, 거예요. 능력자다 근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막 개지 상갓집 개라는 게 별명이었잖아요. 누가요?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 일부러 막 쓰레기짓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왕족인 거를 얘기를 하면서
상가집에 가서 막 고기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안동 김씨라든지 직권 세도가들이 보니까 엄청 비웃기도 하고 고기 던져주면 좋다고 먹고 막 그래서 아주 얕잡아 보게 보여준 다음에 왕족인 거는 감지해주고 그래서 세도가들을 봤을 때는 제가 집권을 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그 명당 봤죠? 네. 조승우가 김승우가 네. 나온 거. 그게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상하죠. 내 아들을 그 왕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 플랜을 짠 다음에 명당. 연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명당을 찾았어요. 네. 조선의 최고 명당이 어디냐? 했더니 어떤 사찰이 나온 거예요. 네. 여기다가 아버지 묘를 쓰시면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네. 묘를 쓰면은 은연군인가? 그러니까 남영군이요. 여기다 묘를 이장을 하시면은 여기서 왕이 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요. 그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사찰 주지 보고 이거를 파시려고 엄청나게 큰 돈을 줘요. 네. 처음엔 이거 어떻게 파냐고 하다가 딱 열어보니까 뭐 백지수표나고 하니까 땡큐 하고 이제 가시거든요. 저를 다 태워버린 다음에 네. 갈아버리고 이제 아버지 묘를 거기서 이장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풍수가 이게 직관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정말 명당입니다. 여기가 정말 명당인데 앞으로 제왕이 2명 나올 것이다. 이래요. 2명만. 2명, 그러니까 2명만이라고 했어요. 2명. 2명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흥선대원군은. 한 명도 아니라 2명이냐? 여기가 천하의 명당이다! 해서 이장을 해요. 딱 2명 나왔어요. 고종, 순종. 그리고 조선 망해요. 멸망해버리고. 그 점쟁이 궁금하다. 정확하게 맞췄네. 아니 근데 정말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킹메이커는 약간 되게 머리가 좋고 책략가인데 운도 그냥 좋아야죠. 근데 본인의 뭐랄까 결국은 권력욕? 명예욕? 이런 그게 걸 없으면 만들어 놓은 못하죠.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쵸? 못하는 거죠. 아니, 킹메이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단 바지 사장을 앞에 내놓은 거지. 왜냐하면 모든 비난과 그런 화살은 얘가 다 맞거든. 그러면 진짜 순수한 마음에 정말 내가 봤어. 이 사람 너무 훌륭해. 이분을 만들어야겠다, 킹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뭐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권력의 습성을 모르시네. 나 잘 모르지. 권력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가 안 되니까 준 거죠. 음. 정도전이 정시왕국을 세우고 싶었겠죠. 근데 그 자기가 안 되니까. 국가적 최고의 영웅은 이성계거든요. 뭐 이런 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투리를 썼다. 함경도 사투리. 뭐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함경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성계에 관련된 드라마 보면 동진아 정 가나사지 함경도 사투리 쓰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당시에 거기에 쌍성총관부라고 해가지고 원나라 땅이었어요. 원나라 땅에서 과연 특히 관리들이 했잖아요. 여진족. 몽골 야인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함경도 사투리를 썼다고 하나 이 관리들, 그러니까 원나라의 관리 타이틀을 갖고 있던 이성계와 이성계 아버지 이자추는 원나라 말을 썼을 원나라 것이다. 몽골 말을 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와서 왕이 되기보다는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그 나라가 정도전이 원하는 그림이었으면 사실은 오래 가지 않았거나 됐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방원이가 보통 놈이 아닌 거죠. 맞아. 거기. 이방원이가 이 새끼 아닌 것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이방원이 다 죽여야 됩니다. 정몽주든 뭐든 다 죽여. 이방원의 묘가 지금 능이 어디냐면 헌능이라고 해서 국정원 옆에 있어요. 내곡동. 네. 가면 그 포스가 느껴진다니까. 진짜요? 지금 가면 기운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이방원 그 태종의 묘까지는 거기 헌능이거든요. 헌능까지는 고려의 그런 능 스타일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능에 있는 뭐 성종이든지 이런 그 다른 그 조선능에 가보면 이 조선식으로 능이 돼 있는데 그 헌능까지는 고려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려 사람이죠. 고려 사람이니까 원래 고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포스가 느껴진다니까. 고려 사람이고 가봐야겠다. 워낙 이성계가 그 무에만 뛰어나지 그쵸. 공부 같은 걸 잘 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방원이 되게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유일하게 제일 빨리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이제 이방원이고 이성계가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죠. 왜냐면 자기 집은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춤을 췄다고 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이방원이 그 과거 급제를 했을 때 왜냐면 자기는 다 무인 집안이잖아. 근데 얘가 드디어 이제
사법고시 통과한 거야. 이거 막 다 뭐 바꾸고 이제 뭐 군인인데, 애가 고시학교 간 거야. 나 아빠 난리 난 거야. 났지. 와, 우리 아들 어떻게 공부 내 잘한다. 아들을 내 자신이 우리 방언이 그랬지? 공부 너무 잘한다 이래가지고. 그 부모 아유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더 칼 많이 쓰고 이제 킬 방언이라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도 솔직히 형제고 뭐고 뭐. 아버지도 죽이지만 않았지. 죽인 거랑 마찬가지. 그냥 거의 뭐 이 그 불구로 만들어 버린. 실제로 쿠데타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이성계가 왕인데 태정 태세잖아요. 네. 태조, 정종, 다시 태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집권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태조가 하고 왕을 뺏은 거예요. 이방원이가. 그렇지만 왕을 뺏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역적으로 만들기에는 자기 핏줄인 거야. 태조가 우리 아버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거야.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뺏어놓고도 정통성 여기 와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자기가 왕이 찬탈하고 지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새로 조선이 시작되는 게 맞아요. 태종부터 뭐 세종이고 중내려가니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나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태조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이성계 아버지 내가 뺏는 거는 내가 뺏었는데 찬탈한 거는 맞는데 이 아버지가 반역이고 바보라 하기에는 나의 핏줄이거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형님이 말한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받아온 거예요. 실제로는. 하몽차사 얘기 있잖아. 하몽차사. 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방원이 이제 그 쿠데타로 권력을 뺏어가니까 이제 그 반항을 한 거예요. 이제 상황으로 물러갔던 그 이성계가 저기 금강산에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몽차사 얘기는 그 야사예요. 야사겠죠. 그 무슨 뭐 그 차사를 보낼 때마다 다 죽이고 네. 나중에 무슨 망아지인가 송아지를 보냈다 뭐 부모 자식 간의 그 연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건 다 야사고 일단 이 뭐랄까 아들에 삐져가지고 이제 금강산까지 간 건 맞는데 네. 돌아오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지 뭐 이방원의 어떻게 아버지 나를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냐. 아버지한테하고 형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권력을 잡은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마중을 나간 거예요. 마중을 나갔을 때 나중에 또 얘기가 되지만 이방원의 태종의 또 오른팔은 하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륜이 경고를 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상황께서 화가 안 났었으니까 대비하시라고. 화가 안 풀렸으니까. 활 활 쏠 거다 이런 식으로. 활 쏠 거다. 그래서 용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왕이 입는 거. 그 안에 갑옷 입고 나가시라고. 아. 그래가 진짜로 저 앞에 이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바마마 했는데 이 새끼 하더니 진짜 백발백중의 그 신궁이잖아요. 진짜 화를 날린 거예요. 탁 맞고 하륜의 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 맞고 아들이 살았잖아요. 네. 물론 하륜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승승장구를 해요. 아들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도 아들은 안 죽었다. 어떡해. 그때 이제 이성계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얘를 이길 수 없다 막 이런 거. 이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상. 운명이다.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상 앞으로 이시조선의 업을 잘 계승하시게 하고 인정을 했다고 했대요. 실제로 쿠데타를 성공한 거예요. 다만 자기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그러게. 아니었으면 정권을 벌써 뺏긴 죽였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쓸 때는 반정이라 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역사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왠지 그냥 제대로 세습이 네, 된 것처럼 이어진 것 보이지만 같아요. 찬탈한 거예요. 왕을 찬탈하고 그 사이에 정도전도 죽이고 그 전에는 까불던 정몽주도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이방원이. 자기 실방원. 이복 형제도 다 죽였어요. 죽이고. 방석이 방번이. 다 죽이고. 근데 그렇게 다 죽였기 때문에 세종이 편하게 정치를 했다고. 그건 그런 그러지 얘기도 있고 않아요? 다른 네. 얘기지만 있죠. 뭐 우리가 세조 수양대군이 많은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조카까지 죽일 수가 있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나쁜 놈은 태종 이방원이라니까요. 그렇죠. 다 죽였는데. 형제까지 죽이고 아버지도 죽일 뻔했으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는 여러분들 차마 못 죽인 거냐? 유교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살한다는 걸 말이 안 되니까 못 그러니까 죽인 거죠. 자기 평판도 태종 있고. 이방원 자기 권력을 위해 가지고 자기 처가댁 민씨 집안 다 죽여요. 민구질, 민구 뭐 형제들 네. 다 죽여버려요. 처남들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그 자기 아들 세종 있잖아요. 충녕대군의 부인 그 심씨거든요. 심씨 아버지가 그 심온이라는 사람이고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네. 장인어른 맞나? 장인이죠. 사돈댁. 사돈댁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쓰러져요. 민씨 삼형제 있거든. 자기 처남들 다 그것도 제목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싹 조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네. 외척이나 이런데 없이 잘 성공이 됐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현세로 봤을 때는 그 처남들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뭐 말을 어. 잘못했다고 만들어내가지고 어? 그 민씨 삼형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킹메이커는 태종 이방원이네요. 그렇죠. 세종을 위한. 그러니까 원래는 양녕대군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얘 바로 아웃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세종이 왕이 되나 이 프로젝트를 다 연출했던 것이 태종 이방원. 결국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찬탈해가지고 뭐 그때도 죽였고 잘 기술이 죽이는 기술이 뛰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한테 갈 때까지도 그 밑바탕을 마련해줬다고 볼 그러니까 평가적인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킹메이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전 너무 어렵네요. 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조태꾸알. 조태꾸알.